협상이라는 게 결국 서로 간의 니즈를 교환하면서 니즈를 충족시켜서 윈윈을 하는 게임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핵심적인 니즈를 먼저 파악하는 게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네, 안녕하세요. 협상 전문가 류재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방의 니즈를 어떻게 파악하는지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하죠. 하버드 로스쿨에서 협상 프로그램을 제가 2016년도에 이수를 했는데 첫날 첫 수업 때 브루스 패튼이라고 하는 예스를 이끌어내는 협상법이라는 책을 쓰신 교수님께서 바로 첫 수업 때 슬라이드로 띄워주신 게 바로 이 빙산의 일각과 관련된 이미지예요. 그래서 빙산의 일각 중에 수면 위에 떠올라 있는 부분이 포지션이다. 그래서 드러나는 거, 표현되는 거. 그 밑에 있는 게 interest다. 그래서 핵심적인 욕구, 니즈를 의미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협상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 포지션, 즉 표현 단계에서 집착을 했을 경우에 감정만 상하고 왜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하지? 기분 나빠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럴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인트레스트, 핵심적인 니즈를 먼저 파악을 해봐라. 예를 들면 코카콜라 한 병 주세요라고 했을 때 코카콜라가 없을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상대방이 표현된 부분을 우리가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 그럴 때는 니즈를 빨리 파악을 해보라는 거고 왜 저 사람이 코카콜라를 달라고 할까? 갈증해서 때문에 그렇구나. 그럼 내가 17차가 있는데 17차를 줄까? 포카리 세트를 줄까? 여러 가지 옵션들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협상을 할 때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협상 테이블에 왔다는 것은 뭔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에 왔다는 거고 본인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데 협상 테이블에 왔다? 그럴 리 없다는 거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협상 테이블 초반에 빠르게 파악해야 될 핵심적인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상대방의 니즈가 무엇이냐 두 번째는 상대방의 핵심적인 염려사항이 무엇이냐 뭘 고민하고 있냐 왜 바로 딜을 못하냐 와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자,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실무적으로 과연 상대방의 니즈를 우리는 어떻게 파악을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은 상대방의 니즈를 어떻게 파악하시나요? 내 상사가 원하는 게 뭐지? 아니면 협상 테이블에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뭐지를 어떻게 파악하시나요? 관찰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주위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물어볼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 4가지 정도 방법으로 상대방의 니즈를 좀 다각도로 파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려면 먼저 대화의 비중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 100의 시간 중에 90%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럼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니즈를 좀 잘 파악하기 위한 대화의 비중은 이상적으로는 황금 비율이 3대7이라고 하죠. 내가 3 정도만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7 정도 이야기하게 만들 때 상대방의 니즈가 가장 잘 드러나고 상대방이 흡족한 기분을 느낀다는 거고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대5 정도 내가 적어도 50% 정도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 비율은 여러분들 좀 지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대화의 비중을 적어도 5대5 이상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한 두 번째 포인트는 상대방의 대화 속에 3번 이상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는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이 사람과 대화 속에는 반복적으로 등장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핵심적인 니즈와 맞닿아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3번 이상 매출과 관련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매출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핵심적인 니즈가 있다.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데 투자와 관련된 부분을 3번 이상 반복한다. 지금 투자가 필요하는구나.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는데 본부장이라는 단어를 3번 이상 언급한다. 그럼 본부장과 지금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아니면 본부장을 좀 두려워하는구나. 아니면 본부장이 의사결정권자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날카롭게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질문법입니다. 질문법.
여러분들 초짜 판사들과 경험이 많은 부장 판사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증인 신문을 할 때 초짜 판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증인, 지난 1월 달에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증인은 네, 그건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아니면 그건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그죠? 근데 경험이 많으신 부장 판사들은 쭉 지켜보다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증인, 지난 1월 달에 그런 행동을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부터 증인은 당황하기 시작하죠. 변호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변호사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증인신문 와중에 변호사가 개입되거나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럼 판사가 제지를 할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질문의 패턴을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죠. 첫 번째 질문의 패턴은 이런 이유 때문이죠 하면 yes or no로 이야기하는 아주 단순한 팩트 체크식 질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노련한 부장 판사는 그런 이유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본인의 근원적인 니즈에 대해서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why와 관련된 질문,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와 관련된 질문, 왜 그런 말을 했는지와 관련된 질문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왜냐면 그런 질문을 하지 않고 스스로 살았거든요. 나는 뭘 원해? what을 원해. 그리고 그걸 위해서 어떻게 달성을 해야 돼? how와 관련된 질문들은 익숙하지만 근데 너 그거 왜 하려고 해? 라는 질문에 익숙하지 않아요. 이럴 때 상대방의 핵심적인 니즈가 툭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과 관련돼서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좀 근원적인 니즈를 좀 파악을 해보고 싶을 때는 본질적인 부분과 관련돼서 why와 관련된 질문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부분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이 모든 방법들을 다 썼어요. 대화의 비중도 늘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why와 관련된 질문도 하고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특정 단어들을 관찰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핵심적인 니즈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이럴 때 우리가 최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니즈가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물어보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도 예상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본부장님,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 거래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니즈가 있고 또 이런 부분에 염려가 있습니다. 혹시 귀사에서는 본부장님 생각하실 때 어떤 부분에 핵심적인 니즈가 있으신지 또 어떤 부분은 좀 고민이 되시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도 저희 팀장님께 보고를 해서 최대한 본부장님 니즈를 좀 맞춰볼 수 있게끔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로 조금 더 오픈 마인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실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효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솔직함이 생각보다 강력한 무기가 되는 장면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 솔직함은 기본적으로 신뢰를 전제합니다. 또 이 솔직함은 자신감을 전제합니다. 본인이 자신이 없는 사람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수도 없어요. 그죠? 여유도 있어 보이고 자신감도 있어 보이고 신뢰도 있어 보이고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고요. 그러면서 내가 먼저 일정 부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을 살짝 드러내면서 상대방의 니즈를 좀 파악하는 전략적으로 우리가 먼저 솔직한 건 거죠. 솔직함도 상호성의 원칙이 작용될 겁니다. 내가 솔직해야 상대방도 솔직하지 내가 이 팔짱 끼고 딱 숨기는 자세로 있으면 상대방도 숨길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빗장을 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문을 열고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것도 방법이다 라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려봅니다. 협상이라는 게 결국 서로 간의 니즈를 교환하면서 니즈를 충족시켜서 윈윈을 하는 게임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핵심적인 니즈를 먼저 파악하는 게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한 4가지 방법을 오늘 한번 차례대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실전 협상과 대화 속에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협상 전문가 류재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